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위가 처음으로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증거 보존 한계 등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진상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순천시 간부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차량을 빼앗아 달아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곡성의 한 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목포대와 전남 도립대가 오는 3월부터 하나의 국립대로 출범합니다.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사고 발생 이후 처음으로 현장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1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성 부족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실질적인 진상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유가족 등이 무안공항에 모였습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유가족이 함께 참여한 현장 조사가 처음으로 이뤄진 겁니다. 오전에는 상황실과 관제실을 중심으로 사고 당시 보고 체계와 관제 대응 과정 전반을 점검했습니다. 사고 당시 관제실에는 2명만 근무했고 비상 상황에 대한 판단 권한이 조종사에게 있어 관제 측의 별도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기존 사실과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항공기 착륙 지점과 방위각 시설, 사고 잔해 보관소로 이동해 조류 충돌 예방 활동 여부와 시설 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놓고 유족들과 무안공항장 간의 의견 충돌로 일시 중단되기도 했고 현장에서 유가족이 사고조사위원회 단장을 밀치는 과정에서 단장이 쓰러져 구급대가 출동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참사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유가족이 참여하는 현장 조사는 처음으로 이뤄진 상황. 하지만 사고 직후 이루어져야 할 현장 보존과 동시 조사가 이미 지나간 만큼 이번 조사가 실질적인 원인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항공사고 특성상 초기 증거 확보와 분석이 핵심이지만 블랙박스 분석과 기체 주요 부품 조사는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이루어졌습니다. 유품 처리 과정에서도 잔해 정리 중 사조위와 국토부 관계자가 제주항공에 유품을 전달했다는 유족들의 주장과 달리 국토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의견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특히 사조위 공청회 과정에서 통합 구동 발전기와 관련한 영향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조종사 조작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됩니다. 저희는 대형 참사 앞에 먼저 간 이 가족을 온전히 애도하고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사회에 나가야 될 유가족입니다. 하지만 왜 저희가 그 국가의 잘못을 파헤치고 울부짖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번 국정조사가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시작점이 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국정조사 특위가 항공사고 원인 규명을 전담하는 전문 조사기구가 아니라는 점도 한계로 꼽힙니다.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조사보다는 사후 점검 성격에 그칠 경우 책임 규명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조사 이후 유가족 간담회도 예정됐지만 일부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늦은 시점에 시작된 국정조사 현장 조사가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어디까지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순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량을 빼앗아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강도 혐의로 순천시 A과장 5급 공무원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과장은 20일 0시 10분쯤 순천시 조곡동에서 귀가를 위해 택시에 탑승했다가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사가 택시에서 내리자 A 과장은 홀로 차량을 몰고 2에서 3km가량 운전하다 멈춰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과장을 체포했으며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순천시는 A 과장을 직위 해제 조치한 상태입니다. 아내를 저수지에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던 이른바 진도 송정저수지 아내 살인 사건이 사건 발생 21년 만에 재심 결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은 2005년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 장 씨에 대한 재심 재판을 오는 21일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을 끝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3년 진도 송정저수지에서 차량으로 추락하는 사고로 동승하던 아내가 숨졌고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사고로 판단해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2022년 재심을 결정했지만 장 씨는 수감 중 급성 백혈병으로 숨졌으며 변호인 측은 걸석 재심을 통해 무죄를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곡성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해당 농장은 오리 2만 7천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현재 고병원성 여부를 두고 정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발생 직후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선제 살처분과 소독을 실시했으며 반경 10km 이내 가금 농장에 대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오리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등에는 24시간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일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적으로 36건 발생했으며 전남에서는 나주와 영암 등 7건이 확인됐습니다. 목포대학교와 전남도립대학교가 오는 3월 하나의 국립대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이번 통합은 학제 개편과 행정 조직까지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목포대는 재학생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4년제인 목포대와 2년제인 전남도립대. 두 대학이 하나로 묶이면 학제와 행정조직 전반에 걸쳐 대규모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학습권 보장의 경우 2+4 개념의 학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통합대는 2년제와 4년제가 모두 운영되고 전문학사에서 심화 과정을 원할 경우 2년을 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2+4 학제는 전남 도립대 학생들이 기존에 이수해 오던 교육과정을 흔들림 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국립목포대학교의 전공 심화 과정이나 전과, 복수 전공 등 학업 선택의 폭을 실질적으로 넓히는 구조입니다. 통합 과정에서 불이익을 막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2032년 6월까지 기존 대학 학제를 유지할 수 있고 선택에 따라 통합된 대학 명의로 졸업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휴학 등으로 정해진 기한에 졸업이 어려운 경우에도 편입 특례를 적용해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두 대학의 통합으로 행정조직의 변화도 예상됩니다. 전남도립대의 행정조직이 통합 국립대로 편입되고 새로운 국립대 체제 안에서 운영됩니다. 행정실과 과단위 조직이 통합대학 규모와 역할에 맞게 조정됩니다. 교직원들의 신분도 보장됩니다. 도립대 소속 공무원들은 국가직으로 전환되는 근거가 마련됐고 다만 조직 비대화를 막기 위해 정원은 2030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됩니다. 이번 통합의 핵심은 인력 감축이 아니라 행정과 교육 지원 기능의 통합을 통한 역량 강화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직원의 신분과 고용 안정은 원칙적으로 보장한다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대학 통합의 근거가 담긴 법령 개정안은 다음 달 4일까지 입법 예고돼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3월부터는 덩치를 키운 통합 목포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힐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는 곳부터 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서울에서 먼 지방 대학들이 신입생을 채우지 못해 폐교 수순을 밟는다는 의미인데요. 지역 소멸이 현실화되면서 이 섬뜩한 농담도 현실이 됐습니다.
지방대 생존에 빨간불이 켜지자 국립대 통폐합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은 최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에도 담겼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3개 권역에서 통합이 이뤄지는데요. 강원권에서는요, 강원대학교와 국립강릉원주대학교가 강원대학교로 통합됩니다. 호남권에서는 전남도립대학교가 국립목포대학교로 흡수 통합되고요. 영남권에서는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이 국립창원대학교로 통합 출범합니다. 규모를 키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지만 학교 현장에선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학생과 교직원이 겪을 혼란을 줄이기 위해 보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재학생과 입학 예정자는 소속 대학이 사라지더라도 일정 기간까지 기존 대학의 학제를 적용받을 수 있겠고요. 졸업생이 통합된 학교 이름으로 졸업장을 받길 원하면 그 역시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폐지대학 소속 지방 공무원들은 통합대학 국가공무원으로 경력 경쟁 채용되도록 하고 교원이나 조교들은 통합대학 소속으로 임용된 걸로 간주하는 특례 규정도 뒀습니다. 다만 이들 정원은 오는 2030년 2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유지하기 때문에 통폐합의 여파는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방대학이 문을 닫으면 지역도 흔들린다고 하죠. 초대형 3개 국립대학교의 탄생. 지역 소멸의 신호탄이 될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될까요? 지금까지 헬로 브리핑이었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제안한 주암댐, 상사댐 수상태양광 사업이 관련 규제 완화를 담은 입법 예고로 이어지며 추진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최근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도 협동조합이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경우 수상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수원 관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제안한 이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된 겁니다. 김문수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이 사용하는 지산지소 모델이자 주민소득과 미래산업 기반을 함께 만드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가 광주와 전남의 행정통합 추진에 맞춰 핵심 건의사업 발굴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9일 정현구 부시장을 중심으로 행정통합 대응 전략회의를 열고 특별법안 특례 건의과제 26개, 행정통합에 따른 여수시 역점 건의사업 32개에 대해 집중 검토했습니다. 특례 과제로는 산업위기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핵심 건의사업으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육성 방향 등이 포함됐습니다. 여수시는 분야별 법안과 사업 분석에 집중해 대응 과제를 추가로 모색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12월 전남의 무역 수지가 8억 8천만 달러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12월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전남의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한 40억 1천만 달러, 수입은 0.2% 감소한 31억 2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수출은 석유 제품과 수송 장비 등이 증가했고 화공품과 철강 제품, 기계류와 정밀기기 등은 감소했습니다. 수입은 석유 제품과 철강, 화공품 등이 증가한 반면 원유와 석탄 등은 줄었습니다. 순천시가 올해 복지정책 방향을 촘촘히 살피고 함께 돌보는 순천복지로 정하고 돌봄 정책을 대폭 확대합니다. 순천시는 24시간 365일 영유아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아침 돌봄 수당 신설, 24시 돌봄 어린이집과 휴일보육 운영 사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둘째 아이 이상 가정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출산 육아용품 대여 서비스도 확대합니다. 또 초등 돌봄 강화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를 7곳으로 늘리고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습, 상담, 가족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